자, 다음 중 아래 집합 라지 m의 원소를 구하여라. 원소인 것을 써라 라고 했는데 지금 저 복소수가 정리가 안 돼 있죠.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이 나눠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럼 일단은 전개를 먼저 할 거고, 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실수 부분이 되겠고, 자, 우리 수 상에 있는 내용 복습해보면 얘가 실수 부분이죠. 그 다음에 i까지 아니야. i의 개수를 우리가 허수 부분이라고 하죠. 자, 이런 모양인데 이 조건제시법에 보면 뭐라고 추가되어 있냐면 A, B는 양수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양수다라고만 했지 자연수나 정수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내가 어떤 임의의 양수 A, B를 데려와서 여기다 집어넣고 그럼 Z가 완성이 될 텐데 그 Z를 다 나열해 달라는 게 이 집합 M이죠.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근데 잘 보면 A, B가 모두 양수니까 얘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될까? 양수가 나와야겠지. 얘는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 부분은 무조건 양수고 얘는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 0이 나올 수도 있겠죠. 얘는 다 됩니다. 그럼 보기를 보고 일단 실수 부분은 양수여야만 하니까 양수가 안 나오는 애는 다 지워주세요. 이거 음수죠. 땡. 얘는 실수 부분이 심지어 없습니다. 얘는 실수 부분이 0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A랑 B랑 서로 부호가 반대인 경우가 나오니까 안 되겠고. 맞아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1, 2, 3번 남았는데 다 노가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자, 얘가 가능하냐라고 보면 제가 되려면 A 플러스 B가 2가 나와야 되고 허수 부분이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되죠. 자, 그럼 더해보시면 A가 음수여야만 하지. 안 됩니다. A 양수래매. 땡. 자, 2번은 5-2i가 나오려면 A 플러스 B가 5가 나오고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 나와야 돼요. 자, 그럼 더해보시면 2A는 3이니까 A는 양수 나옵니다. A가 2분의 3일 때 B도 양수 나오죠. 나오니까 2번은 문제 없네요. 문제가 없고 4번을 보면 A 플러스 B는 2가 나와야 되고 A 마이너스 B는 3이 나와야 되는데 자, 그럼 빼보시면 2B가 마이너스 1이니까 B가 음수 나오지. 안 됩니다. 그죠? 되는 게 2번밖에 없다는 얘기지. 됐습니까?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길게요.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a, n을 다음과 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일단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이건 뭐 수학상에서도 종종 보이는 조건이 되겠고 근데 뭘 나열하여라 라고 했냐면 가우스 n분의 x가 1이 되게 하는 x를 다 나열해 달래. 근데 n이 뭔지 모르죠. 뭔지 모릅니다. 근데 n은 그때그때 주어지는 거죠. 지금 A3과 A6을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어라 라고 했으니까 A3이면 n에 3 집어넣은 거예요. 이걸 함수처럼 생각하시면 돼. n자리에 똑같이 3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건 제가 여러분들이랑 수상을 하진 않았지만 아마 수학상 시간에 제가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 배우셨을 거야. 어떤 애를 가우스 기호로 씌워줬는데 1이 나왔어. 그럼 이 어떤 수는 수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1점 어쩌고 저쩌고 돼야 되지. 1 이상 2 미만이어야 되지 않아? 1 이상 2 미만이어야지만 가우스 기호 씌워주면 다 1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x는 1 이상 2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럼 3 곱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가우스 기호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면 3, 4, 5 이게 A3이 되겠고, 자 마찬가지 방식으로 제가 A6도 구해보면 A6은 N자리에 6 집어넣은 거예요. 자 가우스 6분의 x가 1이 되게 하는 x를 다 나열해달라가 A6의 명령입니다. 그럼 얘가 1이 되려면 방금이랑 똑같아. 1 이상 2 미만인 애가 써 있어야 되지. 그럼 6을 곱하신다면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A6은 이 사이의 자연수다라고 했으니까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이렇게 6마리 적으셔야겠지. 됐습니까? 자, 이게 3번 문제였고, 자 5번. 이게 제가 설명드리기도 제일 껄끄럽고, 이제 2학기 때 중간고사 때 반드시 거의 뭐 100% 확률로 출제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조건으로 어떤 집합을 연쇄적으로 우리가 원소를 확인해서 그 꾸며내는 뭐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일단 집합 A는 이 집합을 포함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A에는 죽었다 깨나도 얘네 둘은 일단 원소로 있어야 됩니다. 그죠? 나머지는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갓난애기고 어딘가를 놀러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혼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호자가 동반이 돼야겠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x가 이 집합의 원소로 있으면 얘도 보호자처럼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명령이에요. 이걸 꼭 만족을 시켜야 된다. 그럼 지금 A에 확실히 있는 원소가 마이너스 2랑 2 아닙니까? 그럼 마이너스 2가 A의 원소입니다. 원소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2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애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얘도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트로, 쌍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럼 x에 제가 지금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으니 얘는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있으면 세트로 얘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이 시행을 계속하는 거죠. 근데 얘도 또 친구가 있대. 3분의 1이 있으면 A의 원소로 있으면 또 누군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누군가는 이놈이겠지. 2분의 3이죠. 맞습니까? 3분의 1이 있으면 2분의 3도 있어야 된대. 연쇄적으로. 자, 그럼 이거 무수히 많은 거 아닙니까? 아니, 언젠가는 다시 돌아옵니다. 또 이 A에 2분의 3이 그럼 원소로서 있다라고 하면 얘도 원소로 있어야 돼요. 이거 마이너스 2죠. 맞습니까? 자, 그럼 화살표로 표시한 건 뭐 여러분들 답에는 적을 필요가 없고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해드리는 거고, 자, 처음부터 보면 마이너스 2랑 2는 이 집합에 꼭 있어야 돼. 이 모임에. 근데 마이너스 2가 있으면 친한 친구 얘가 꼭 있어야만 하는 거고, 얘가 있으면 얘가 있어야만 하는 거고, 얘가 있으면 얘가 있어야 된대요. 그럼 이 셋이 있으면 더 이상 누군가는 현재로서는 필요가 없죠. 이 셋으로 계속 도돌이표입니다. 자, 그럼 2가 있을 때는 누가 있어야 되냐? 2가 A에 속한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도 있어야겠죠. 맞습니까? 또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으면 누가 있어야 되냐? 여기다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2분의 1 될 테고, 3분의 2라는 애가 있어야겠지. 맞습니까? 얘가 있으면 이놈의 친구 얘가 있어야 되고, 얘가 있으면 이놈의 친구 얘가 있어야 되고, 또 3분의 2가 있다. 이번에 암산 좀 해볼게요.
여기다 3분의 2 집어넣으면 뭐 있으면 돼? 3 있으면 잠깐 계산 잘못한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1이구나. 죄송. 잘못 구했네. 이거 계속 한도 끝도 없이 나오려고 그래. 자, 2가 있으면 마이너스 1이 있으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1이 있으면 2분의 1이 있으면 될 것 같고 2분의 1이 있으면 2가 있으면 되는데 2는 여기 있지. 맞습니까? 그러면 A의 원소가 최소일 때는 이겁니다. 이게 최소죠. 아니 근데 이게 최소가 아니라 그냥 얘네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A에 다른 애가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5가 있다. 5가 있으면 마이너스 4분의 1도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4분의 1 있으면 5분의 4도 있어야 되고 얼마든지 더 원소를 가질 수도 있겠지. 지금 여기서 알려준 힌트는 얘네 둘은 확실히 있다는 얘기고 나머지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원소의 개수가 최소는 이 6개는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해됩니까? 자, 이게 5번이었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분기 평가 있는 거 공지 받았죠? 무슨 요일 날 본다고 받았니? 수요일. 다 최선을 다해서 봐주시고. 자, 그 다음이 이제 여러분들 7번. 두 집합에 대하여 A가 B에 포함이 된다. 를 만족하는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아마도 이거 질문하신 건 여러분들이 2차 함수랑 2차 부등식이 수학상에서 좀 어려우셔서 질문을 하셨을 것 같아. 근데 2차 부등식 지금 배우고 있죠? 제가 알기론 배웠고 이건 그냥 풀어낼 수 있죠.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방정식이랑 똑같아요. 출발은. 그 다음에 0쪽으로 열려있으면 사이범위다 라고 여러분들 배우셨지? 마이너스 3 이상 1 이하입니다. 이런 걸 조건부등식이라고 하고 그럼 A는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걸 만족하는 실수다 나열하면 되고. 자, 근데 B는 인수분해가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인수분해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A가 B에 포함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수직선에 표시해 보면 A를 만족하는 실수 X는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다 돼요. 요 범위. 이게 A를 만족하는 실수들의 집합이 되겠고 수직선에 표시하면 그 다음에 B는 B 부등식을 제가 이쪽에 다시 써볼게. 자,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이 돼 있나 한번 봅시다. y는 fx가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 그림에서 이 부등식의 해는 뭡니까? 해가 뭐지? 내가 어려운 걸 물어봤나? 이렇게 그려지면 함수값이 0보다 작게 나오는 x의 범위 구해달라는 얘기죠. 그럼 그림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1부터 3까지가 0보다 작지. 맞습니까? 이게 2차 부등식을 그래프로 바라본 관점이 되겠고 지금 되나 안 되나 모르겠네. 이 해는 어떻게 됩니까? fx가 gx보다 같거나 크다. 그러면 제가 그린 그림에서 2차 함수가 더 위쪽에 있는 x의 범위 구해달라는 얘기죠. 1 이하이거나 2 이상이거나. 맞습니까? 그냥 식으로만 냅다 구하고 장땡이 아니고 그림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돼. 왜 그림으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인수분해가 되는 애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런 애들. 자, 왼쪽에 있는 식을 제가 fx라고 하면 몇 차 함수요? 2차 함수죠. 2차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 부등식의 의미는 2차 함수의 함수값이 0보다 작은 x의 범위 써달라는 얘기예요. 맞죠? 근데 그 범위가 a를 다 포함해야 되지. a를 다 포함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R로 볼록인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어떻게 그려져야만 하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죠. 그래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차 함수의 함수값이 0 이하 나오는 범위인데 얘를 다 포함하겠지. 맞습니까? 자, 그럼 그 다음엔 이렇게 그려질 조건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위로 볼록으로는 그려질 수가 없어요. 2차 이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조건이 뭡니까? 마이너스 3에서 음의 함수값을 가지고 1에서 음의 함수값을 가지면 어떻게 그려지던지 간에 이렇게 그려지든 이렇게 그려지든 얘네 이 구간은 다 포함을 하지. 그림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건을 외울 수가 없는 게 그때그때 다릅니다. 자, 그러니까 얘를 fx라고 했을 때 f-3이 0보다 작게 나와야 되고 함수값이. 그리고 1에서 함수값도 0보다 작게 나와야 돼.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려지더라도 마이너스 3일 때 1일 때는 함수값 음수죠. 이걸 동시에 만족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f-3은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은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자,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할게요. 그럼 부등호 방향 반대로 되겠고 a 플러스 5, a 마이너스 2지. 자, 그럼 얘는 바깥쪽 범위죠.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글씨가 점점 날아가네. 2보다 크거나가 되겠고, 근데 얘만 만족시키면 땡이 아니고 얘도 만족해야 돼요. F1 얘도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 반대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를 먼저 하나씩 그려보면 첫 번째는 마이너스 5보다 작아도 되고 2보다 커도 된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 여기 어딘가 있겠죠. 자, 공통된 범위는 여기랑 여기죠.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5 미만이어도 되고 2 초과해도 되고, 이거 써주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뭐 필요하신 분은 메모를 하시고, 이거는 이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 2차 함수랑 2차 부등식이 잘 돼 있어야 돼요. 2차 부등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어떤 범위를 포함한다랑 항상 성립하는 조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 그걸 잘 하셔야 되고, 아이고 이건 또 뭐니? 자, 10번 마지막 질문. 자, 두 집합 A, B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고 A 차집합 B를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자, 일단 N은 자연수고 A부터 제가 바로 원소나열법으로 구해보면 이것도 수학상에서 배웠죠. I의 N 거듭제곱은 주기성 가지고 있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N이 자연수 1이면 X는 I가 될 거고, N이 2면 I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N이 3이면 여기다 I 한 번 더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I, N이 4면 제곱의 제곱이니까 1. 이 4개만 반복되죠. 이 4개 외에는 다른 숫자가 안 나옵니다. 자연수 뭘 집어넣더라도. 맞죠? 자, 이게 일단 집합 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는 뭐가 나열될 거냐?
루트 실수 그리고 걔네 다 나열하래요. 루트 실수 다 나열하여라 라고 했는데, 그럼 얘가 여기다 만약에 실수인데 양수를 집어넣는다 라고 하면 무리수나 유리수 뭐 이런 애들만 나오겠죠. y가 양수다 라고 해볼게요. y가 양수다 라고 하면 이런 거 다 나열됩니다. 루트 2, 루트 3, 1, 루트 5 이런 애들 다 되죠. 맞습니까? 그럼 A 차집합 B를 하면 1은 B에 속했겠죠. 무조건 있습니다. 얘는 그냥 날아갈 거예요. A 차집합 B에 1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A가 0이면 Y가 0이면 당연히 여기 0도 있을 거야. 근데 0은 뭐 얘랑 상관이 없고, 이제 Y가 음수다, 음의 실수다 라고 하면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있겠지 여기. 그럼 A 차집합 B 하면 쟤도 날아가겠죠. 얘도 날아갑니다. 이 문제가 보여주는 게 조금 애매한데 일단 얘랑 얘랑은 날아갑니다. 마이너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얘는 음수는 나올 수가 없어요. 루트 y가 음수가 어떻게 나옵니까? 루트 y는 양수가 나오거나 허수가 나오거나 마이너스 부호는 나올 수가 없지. 내가 y에 뭘 집어넣는다라고 해도 이런 애들은 얻어낼 수가 없어요. 그죠? 이런 애들은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애들은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부호가 앞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내가 여기 아무리 많은 원소를 나열해도 얘네 둘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 속한 원소를 다 빼면 이거 두 개만 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얘네 둘은 왜 없나요? 라고 하면 마이너스 1은 이거잖아. 마이너스 i는 이거고. 근데 이 꼴에서 내가 y에 뭘 집어넣는다라고 해도 얘를 얻어낼 수는 없죠.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참고로 고교 수학에서 이런 건 배우지 않아요. 루트 i 같은 거 여러분 본 적도 없을 거야. 그죠? 이런 건 배우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자, 그럼 a 차집합 b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i만 쓰시면 끝입니다. 됐습니까? 자, 혹시 또 질문 있습니까? 없지. 잠깐,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여기 하나도 설명을 안 드렸군요. 연산법칙은. 왜 이렇게 영어가 많이 써 있는 거야? 자, 영어 다 지우셔도 돼요. 자, 이제 앞에서 우리가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약속했지? 맞습니까? 합집합은 이렇게 U자 모양, 교집합은 그거 뒤집어 놓은 거, 여집합은 C제곱 같이 써주면 됐고, 맞습니까? 자, 그럼 기본적인 집합을 우리가 약속을 한 거고, 여기서부터는 연산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연산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사칙연산 같은 표현 많이 하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근데 이미 실수체계에서 우리가 다 배웠는데, 예를 들면 이게 덧셈 아니니? 덧셈은 무슨 법칙 성립한다고 배웠지? 자리 바꾸는 게 무슨 법칙이에요? 교환 법칙이죠. 교환 법칙입니다. 자, 그리고 2 플러스 3을 하고 4를 더하나 3 플러스 4를 더하고 2를 더하나 같죠? 이건 무슨 법칙이라고 했지? 결합 법칙이라고 배우죠. 맞습니까? 결합 법칙.
자, 뺄셈도 교환 법칙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보장은 없고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집합에서는 뭐가 성립하는지 이제 확인해 볼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있었어요. 이거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7이라고 쓸 수 있었지. 실수 체계에서. 이건 무슨 법칙이라고 합니까? 분배 법칙이라고 하죠. 집합에도 그럼 이 기본적인 사칙 연산의 법칙들이 성립하는지 확인을 좀 해볼 겁니다. 지금 이 책에 나와 있죠. 첫 번째 교환 법칙, 그 다음이 결합 법칙, 그 다음이 분배 법칙. 자, 참고로 여기 있는 집합의 연산 법칙은 모조리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할 거예요.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을 할 거니까 그림을 그린 후에 같은 영역이 색칠되면 그냥 증명 끝이야. 아주 심플합니다. 자, 합집합부터 볼게. A와 B를 합집합하면 이쪽 영역이죠. 맞습니까? 근데 얘랑 B랑 A랑 합집합해도 같겠어? 다르겠어? 당연히 같지 않겠니? 상식이 있다면 당연히 같습니다. 그럼 자리 바꿔서 연산해도 성립한다라는 걸 교환법칙이라고 하죠. 성립한다라는 거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다음에 A랑 B의 교집합을 구한다라고 하면 이쪽이죠. 공통된 부분이니까. 근데 걔나 B랑 N의 A의 교집합도 같겠죠. 자, 그러면 합집합, 교집합은 교환법칙 성립하지. 예, 맞습니까? 자, 너무 피곤해 하시는 것 같은데 합집합, 교집합은 성립한다. 이건 외우고 자시고 할 게 있는 게 필요가 없죠. 그냥 그림 그려보고 같은 영역 색칠되면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합법칙은 내가 여기다 집합을 하나 더 그려볼게. 자, 근데 아까 이런 게 결합법칙이라고 했죠. 얘를 먼저 계산을 하나, 얘를 먼저 계산을 하나 똑같이 성립한다는 게 결합법칙이지. 결합법칙은 분배법칙이랑 차이점이 이 연산자가 다 동일하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연산자라고 했을 때 결합법칙은 연산자가 동일합니다. 3개 이상의 항을 계산할 때 연산자가 동일할 때를 우리가 결합법칙이라고 하고, 그럼 뭐 상식만 있으면 돼요. 얘도. 자, A, B, C 이 합집합을 구하는데 첫 번째는 얘랑 얘랑 먼저 합집합을 할게. A랑 B랑 합집합하면 이거죠. 근데 걔랑 다시 C랑 합치면 이 전체 다 나오지. 맞습니까? 근데 이 순서를 바꿔서 B랑 C의 합집합을 먼저 구하고 요걸 먼저 구하고 거기다 A를 합쳐도 결국은 똑같은 영역이 되죠. 성립하겠지. 그러니까 동일한 연산자가 쭈르륵 있을 때 어느 걸 먼저 계산하더라도 결론이 똑같다라는 게 결합법칙입니다. 그게 이제 식으로 쭉 나온 게 이거지. 얘를 먼저 합집합하고 합집합하나 이쪽으로 합집합하고 합집합하나 다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교집합도 당연히 맞습니다. 자, B랑 C의 교집합을 구하면 이건데 걔랑 다시 A랑 교집합하면 이 부분만 남죠. 근데 A랑 B랑 교집합하면 이거고 걔랑 다시 C랑 교집합 구해도 여전히 이 부분만 색칠이 되겠지. 똑같습니다. 자, 동일한 연산자일 때만 주의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분배 법칙이에요. 여러분들도 뭐 곱셈 공식 같은 거 하는데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별 의미 없이 그냥 당연히 한다더라라고 하죠. 분배 법칙이 대부분이고, 분배 법칙은 여기서는 식으로 증명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분배 법칙의 특징부터 말씀드릴게. 실수 체계에서
이걸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7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게 분배 법칙이죠. 근데 결합 법칙이랑 결정적인 차이점이 이 연산자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얘는 연산자가 동일해야 되고 결합 법칙은 얘는 연산자가 다릅니다. 자, 그럼 먼저 제가 얘를 한번 성립하나 볼게요. 근데 연산자가 두 개밖에 없지 않아? 사칙연산이랑 다르게 합집합, 교집합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얘가 만약에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연산해 볼게요. 잘 봐. 이 기호 자체가 어색하니까 헷갈릴 거예요. 얘랑 똑같습니다. 2 곱하기 3 가운데는 얘로 연결하고 2 곱하기 7이죠. 얘도 A 합 B 이거 계산하고 가운데는 교집합 A 합 C. 만약에 얘가 성립한다면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 거죠. 맞습니까? 이것도 사실 우리가 사칙 연산이니까 괄호를 안 치긴 하지만 곱셈이 덧셈보다 더 빨리 연산하는 거니까 원래는 괄호를 이렇게 쳐야겠죠, 원칙상.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제가 이게 왜 돼요? 라고 하면 되는지는 그림으로 확인한다라고 했어요. 그림으로. 잘 봐. 좌변을 제가 먼저 그려볼게. 이거 뭐 한 번만 보시면 됩니다. 많이 볼 필요도 없어요. B랑 C의 교집합은 이거죠. 소괄호 쳐져 있으니까 먼저 계산. 걔랑 A랑 합집합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합쳐야 되지. 좌변 여기 색칠되어 있는 거 보입니까? 맞죠? 여기 색칠됩니다. 그 다음에 우변. 똑같은 벤 다이어그램에서 자, 이쪽은 A 합 B니까 이쪽이에요. 맞지? 자, 색칠 한번 해볼까요? 헷갈릴 것 같은데. 이게 A 합 B고요. A 합 C면 A랑 C랑 합친 거니까 이 부분이죠. 맞아. 근데 마지막에 교집합하래. 공통되게 색칠된 애 구하래. 이쪽은 공통되게 색칠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붉은색은 이쪽에 색칠돼 있고 이쪽 땅콩 모양, 주황색은 이쪽 땅콩 모양에 색칠돼 있지. 공통되게 색칠되는 건 이거죠. 여기는 공통으로 색칠 안 됩니다. 빨간색 아니니까. 그림이 같지. 같으니까 성립한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대수식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좌변, 우변 같으면 끝입니다. 오케이. 이게 분배 법칙이고요. 됐습니까? 근데 여기 하나밖에 안 나왔어. 분배 법칙은 굉장히 독특한 게 집합에서는 이것도 성립해요. 여긴 지금 합, 교집, 합집합, 교집합. 근데 교집합, 합집합이어도 성립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책에 안 써 있으면 써 주시고 A, 교, B 쓰고 가운데는 합집합 A, 교, C. 여기가 참 더럽게 재미없는 단어냐. 얘가 성립하는지 볼게. 또 그림으로 확인할 거예요. 자, B랑 C의 합집합은 여기죠. 걔랑 A의 교집합이니까 공통된 부분은 여기만 색칠이 되지. 좌변이. 자, 그게 진짜 A랑 같나 봅시다. A교 B. 여기죠. A교 C. 여기지. 합집합하면 똑같은 부분 색칠되는 거 맞지?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별표를 분배 법칙을 3개나 써드렸는데 1, 2번은 상식이 있고 우리 IQ가 어느 정도 돌고래 정도만 넘으면 그냥 뭐 할 게 없어. 그냥 얘는 연산자가 다 똑같잖아. 이렇게 계산하든 이렇게 계산하든 맘대로 해도 된다라는 게 결합 법칙이고, 2개 있을 때 자리 바꿔도 된다라는 게 교환 법칙이고, 제가 분배 법칙은 조금 더 들어가면 참고 빨리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볼게요. A 교 B 맞지? 가운데는 합집합 A 교 C 맞지? 이게 분배 법칙입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그림으로 증명을 했어요. 맞죠? 그림으로 증명했는데 이쪽 방향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몇 번 연습하시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당신들이 잘해야 되는 건 이쪽 방향이 아니고 이쪽이에요. 이쪽 역방향, 아주 불쾌한 역방향. 역방향은 근데 항상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랑 여기 공통된 집합이 있어 없어? 있지?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수학 상에서 곱셈 공식 배우잖아. 반대로 하는 게 인수분해죠. 맞습니까? 곱셈 공식은 분배 법칙으로 심플하게 증명을 하고, 인수분해는 역과정이니까 공식을 외워버리죠. 여러분들이 항상 수학에서는 반대가 어려운 거예요. 미분보다 적분이 어려운 거고, 이쪽보다 이쪽이 어려운 겁니다. 이쪽을 잘 하셔야 되는데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둘 다에 공통인 집합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그 다음에 연산자를 봤을 때 교대로 반복이에요. 교집합, 합집합, 교집합 왔다리 갔다리 하지. 연산자가 교대로 반복. 이 경우에는 묶어낼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게 잘 되는 분이랑 안 되는 분이면 뒤에 문제 푸는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으니 제가 예를 한 번만 들어볼게. 나중에는 여러분들 다 잘 되시겠지만 자, 이렇게 돼 있다. 공통된 집합이 있습니까? 있죠. 이거 순서 바꿔서 써도 되는 거지. 지금 교환법칙 성립한다며. 그럼 D, B 순서 바꿔서 써도 됩니다. 그럼 공통된 집합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인수분해를 한다라고 하면 굳이 인수분해를 한다라고 하면 x로 묶어내죠. 물론 그냥 더해서 6x라고 쓰겠지만 이것도 인수분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 공통인 집합으로 묶어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일단 공통인 집합을 먼저 써. 그럼 쓰고 한번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되면 되겠네. D 교 B 그 다음에 가운데 합집합 D 교 A 맞습니까? 묶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수분해처럼. 이 역방향이 잘 돼야 여기 있는 어려운 문제들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예시를 든 거고. 오케이? 자, 한번 해볼까요 또? 이게 근데 제가 예시를 들어드려도 막상 또 해보려면 잘 쉽지 않아요. 나도 떠오르는 게 없네. 자,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뭘로 묶어내야 돼요? A의 여집합, 공통인 집합이. 그 다음에 한번 생각. 얘네랑 교집합 연산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있으면 되겠구나. 맞죠? 물론 저는 이전에 이거 확인한 겁니다. 연산자가 교, 합, 교대로 반복, 교대로 바뀌는 거 확인한 거예요. 교대로 바뀌지 않으면 분배 법칙 못 씁니다. 오케이? 자,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고, 그걸 이제 굳이 그로 나온 게 이거고요. 4번은 교과서에는 없는 법칙이에요. 교과서 없는 법칙이라는 얘기는 이 법칙이 아예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교과서에서 용어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강사나 교사들이 편의상 흡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편의상.
교과서에는 흡수 법칙 같은 건 없고, 근데 왜 얘는 법칙이라고 굳이 부를 필요가 없냐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굉장히 자연스럽다라는 게. 자, 이제 여러분들도 오늘 집합을 이제 연산할 텐데 굉장히 이상한 행위를 가끔 할 때가 있어. 이걸 딱 보면 합집합, 교집합이니까 뭐 하고 싶어? 분배 법칙 쓰고 싶지 않니? A 합 A 가운데 교집합으로 연결 A 합 B죠. A랑 A 합집합하면 뭐야? A지. 맞습니까? 뭐 간단히 된 게 있니? 이걸 하잖아. 또 해볼게. A 교 A 가운데 합집합 A 교 B 이렇게 되겠죠? 맞니? 이거 뭡니까? A죠. A랑 A의 공통된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숙제를 하면서 여기서 표정이 이렇게 되죠. 이게 뭐지? 처음 거 그대로 나왔지? 그냥 무한 반복입니다. 무한 반복.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거는 계속 분배 법칙을 쓰면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 그냥 바보짓을 계속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자, 흡수 법칙을 쓸 때도 특징이 있어요. 이거 분배 법칙을 써야 되는 상황인 건 맞지? 합집합, 교집합이니까. 근데 여기랑 여기 공통인 집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기도 A가 있고 여기도 A가 있잖아. 맞죠? 있지? 있으면 이걸 간단히 할 수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셔야 돼요. 간단히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A랑 B의 교집합은 이쪽이죠. 그럼 얘랑 A랑 합치면 언제나 뭐가 나오겠어? A가 나올 수밖에 없죠. 아니 선생님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있으면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A랑 합집합하면 여전히 A가 나오겠지. 아니 B가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B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교집합인데 또 A랑 합집합하면 여전히 A지. 항상 A입니다 이건. 그죠? 그럼 왜 흡수 법칙이라고 부르냐? 교집합이 이미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둘 합집합해도 큰 놈이 나온다. 흡수했다. 라고 해서 보통 교사나 강사는 흡수 법칙이라고 하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정식 용어는 없습니다. 오케이? 특징만 간략하게만 적어드릴게. 이게 왠지 분배 법칙을 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지? 분배 법칙을 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분배 법칙 상황과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특징이 앞에 있는 식과 뒤에 있는 식에 공통인 집합이 있는 경우, 존재하는 경우는 간단히 할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 오케이?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두 번째 식도 간략하게만 볼게. 그냥 머릿속에 벤 다이어그램이 있으면 최고로 좋은 거고, 이걸 봄과 동시에 교집합, 합집합이니까 분배 법칙인가? 근데 얘랑 공통인 집합이 있으니까 분배 법칙을 쓰면 도도를 표겠네 라고 머릿속에서 판단을 끝내고 A랑 B랑 합친 거예요. 합쳤는데 걔랑 다시 A랑 공통인 부분은 뭐가 될 수밖에 없겠니? A가 될 수밖에 없겠죠. B랑 상관이 없이 B가 어디 있던지 간에 A랑 B의 합집합은 이건데 걔랑 A랑 교집합이니까 언제나 그냥 A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는 식입니다. 자, 됐습니까?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